자, 이번 4-2번 문제 108회차 전산세무 1급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 사원 고민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당사가 지급한 2023년도 총 지급액은 920만원입니다. 고민수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식회사 진양물산에서 전 근무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클릭을 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4번을 F2번 고민수 150번으로 불러옵니다. 자, 고민수는 현재 지금 920만원의 총급액이 있고요. 입사가 10월 1일부터 입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수의 급여 현황에 대한 종전근무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근무지는 이쪽에 있고요. 아마 이게 해상도 때문에 이게 좀 줄어져서 나올 건데 역시나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상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보는 방법이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불편해졌긴 해요. 자,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주식회사 진양물산입니다. 우리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나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근무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자, 감면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요. 자, 총급액은 3,500만원입니다. 월급은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50만원, 건강보험료 128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직장보험료 있죠. 자,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직장보험료 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128만원. 엄청 많이 떼가네요. 장기요양보험료가 이렇게 되고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그대로 있으니까 기납부세액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30만원, 지방소득세 3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전근무지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럼 입력은 종전근무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총급액이 종전근무지, 현근무지가 합쳐져서 4,42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등록하랍니다. 자, 부양가족에 클릭합니다. 자, 고민수 28세이고요. 나이는 현재 남성이고요. 불효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고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 아버지는 직계 전속 고양철입니다. 자, 부동산 양도소득이 50만원과 이자소득금액 3,500만원 있잖아요.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만원 이하라서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만 있으면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자소득 금액이 3,500만원이나 있어요. 요거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을 넘긴다 하면은 종합과세가 돼버리고 소득이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만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돼서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봅니다. 납부가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이 100만원이 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고양철은 어떻게 돼요? 소득 명의에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철은 부로 해주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김순자는 이런 근로소득이고요. 이런 근로소득은 소득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고민율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고요. 총급액은 450만원입니다. 총급액이 얼마 이하일지 공제가 되나요? 그렇죠. 500만원 이하일 때만 그 소득이 안 잡히죠.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450만원이니까 공제가 가능하고요. 사실 원래는 나이 때문에 부이긴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일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득만 봐요. 그러면 공제돼야 안 돼요?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고민율은 장애인으로 잡아주시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에 해당하는 부분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민수, 고민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공제 다 되니까, 저기, 고양철 빼고는 공제 다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고민수에 클릭을 해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60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민율에 자, 클릭을 해서, 보험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70만원을 넣어줍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입력이 되고 고양처를 입력을 하려면은 입력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고민수입니다. 고민수 자 클릭하고요. 자,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150만원입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50만원 돼 있고요. 자비부담을 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수강지원금이 이제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담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준 게 50만원을 이제 지원해준 거고, 100만원은 내가 낸 거예요. 내가 제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제출한 거기 때문에, 교육비에는 이렇게 이제 100만원만큼, 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인으로 해서 이제 뜨는 거고, 이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자는 어머니죠. 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계존속 교육비 공제 안 돼요. 근데 임명은 해도 돼요. 임명은 해도 되는데, 이거 임명했다고 뭐 점수 까이지는 않고요. 임명했는데 비공제돼 있잖아요. 요거는 직계존속이라서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넣었다 해서 뭐 점수 까이거나 그런 건 없고요. 결과치는 맞기 때문에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영 찝찝하다 그러면은 넣지 마세요. 그냥 괜히 제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갑질당했어요 이러면 괜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넣지 마시고요. 실무에서는 비공제로 뜨는 거니까 뭐 그냥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직계존속은 어차피 비공제니까 안 넣는 게 낫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 고민율입니다. 공민율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1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고민율에 대해서 공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원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안 보는 대신에 소득은 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이거는 연말정산 때 들어보셔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치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을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인인 걸 알면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는 자 클릭을 해서 자 의료비 한번 입력해 봅시다. 고민수 나식입니다. 레이저 각막 절삭술입니다.
자, 국세 천장 거고요. 건수는 그냥 1로 잡아줘도 되고요. 안에서 이거 해도 되고. 3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고민수.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게, 지금 고민수가 지금 나색을 수술했잖아요. 제 동생도 그 나식 수술했지만, 나식 수술하면은 거의 한 달 동안은 일을 못 다닐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고민수가 지금 1에서 8월 달까지는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9월 달에는 근무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나식 수술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0에서 12월 달 걸로 그 급여가 920만원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아마 9월 달에 나식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한번 퇴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뭐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좀 흐름이 가요 또. 그 다음에 고민율, 간병비 공제돼요? 간병비는 공제 안 돼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공제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월세입니다. 월세는 이제 기마라 거고요. 자, 월세계, 자, 클릭합니다. 자, 월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월세액은, 기마라 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오피스텔이고요. 계약 면적은 52m 제곱입니다. 자, 임대인명은 김아라. 자, 유형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계약 면적은 52m 제곱이고요.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길 10 102호입니다. 주택 만원저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주택 청약저축도 들어가 있고요. 퇴직연금 들어가 있어요. 나름 이제 본인이 이 효자 노릇을 지금 억수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꽤나 좀 계획적으로 사시는 형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택 청약저축은 비록 내가 오피스텔에서 작은 방에 살고 있긴 하지만 월세도 내고 관리비 내고 그 다음에 좀 아낄 건 아끼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들어가서 아파트를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이사갈 곳을 마련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주택 청약저축을 지금 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240만원이 되고 퇴직연금은 지금 따로 1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아마 DC형으로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니까 위 주택 청약과 퇴직연금은 고민수 본인이 계약하고 납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등 1회 좌클릭합니다. 자, 퇴직연금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퇴직연금은 연금 이제 구분이 자 1번 퇴직연금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코드는 신한은행입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불입을 했다고 됐는데 아마 DC형으로 했을 때도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DC형으로 계속 납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납입금액 1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저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부분은 4번에 자, 주택 청약저축 공제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 만원저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주택 청약저축 1번으로 해줍니다. 2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고 요거는 청약저축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해주면 되고 F2번 누르고 국민은행으로 잡아줍니다. 자, 계좌번호 넣어줍니다. 자, 납입금액은 얼마냐면은 240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액은 40%에 해당하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소득공제예요. 참고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96만원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으로 입력에 자, 우리 입력해 놓은 거 있죠. 자, 이 부분 우리 입력해 놓은 거. 자, 요렇게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이거 안 해줘가지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금액 잘 띄어와졌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아까 이제 본인 것만
교육비는 그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 거, 그리고 월세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연금저축, 근로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주택, 청약저축까지 넣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